최근 구독자님들이 돈 그릇을 넓히는 것에 관한 질문을 꽤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상 속에서 적용 가능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찾은 제 삶에 녹아있는 돈 그릇을 넓히는 방법 5가지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녹아든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 보시고 한두 가지는 꼭 삶에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제 삶을 가볍게 해주고 부자 마인드로 바꿔준 건 맞지만 아쉽게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거의 저와는 다르게 돈에 구속받지 않고 가볍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마인드가 바뀐 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월급으로는 3년을 갚아야 했던 빚을 6개월 만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잡아 빚의 80%가량을 한 번에 갚게 되었습니다.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조차도 그냥 넘기고 내 삶은 힘들다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5가지 방법, 적용 전후 느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그릇 마인드셋 영상에서 돈 그릇을 넓히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느끼고 감사하기, 큰돈 굴려보기, 돈 잠재의식 바꾸기 관련 내용들은 돈 끌어당김 재생 목록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 그릇을 넓히기 위한 내용이니까 영상 말미에 돈 끌어당김 재생 목록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돈을 기록하는 거예요. 전 생전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큰 빚을 한 번에 갚고 나서 매월 부족하던 월급이 조금씩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돈의 흐름을 적어봤어요. 고정비, 변동비를 나누고 월 말에 한 번에 계산해서 얼마가 남는지 체크해봤는데요. 신기한 건 이것만으로도 내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돈 그릇을 넓히고자 하는 것보다는 2, 3년 만에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에 적어봤는데 왜 가계부를 쓰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자기 모니터링 효과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행동 패턴이 바뀐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저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여윳돈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땐 가계부 같은 걸 쓸 마음이 안 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써보고 느낀 건 그럼에도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행동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행동 패턴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나 몰라라 그냥 내 월급은 모자라 통장이야 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모자라는 돈을 보면서 나한테 이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그만큼이 나에게 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니까요. 기록 자체가 돈의 흐름을 의식하게 만들고 그 의식이 무의식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부자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파인다이닝이나 좋은 호텔을 가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돈 그릇을 넓혀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전에 방콕 여행에서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돈이 돈값 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매년 그 느낌을 다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에 갑니다. 별 생각 없는 루틴 같은 거였는데 돈 그릇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확실히 그런 서비스가 과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즐기고 여긴 저번에 갔던 곳에 비해 이런 게 아쉽네 하고 평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 환경이나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게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부자 환경이 처음엔 부담스럽다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면 뇌가 이게 내 수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돈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사치한다는 마인드로 가는 건 추천은 못 드립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싼 돈 써서 다 뽑아 먹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즐겨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즐기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길까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즐겨야 돼요. 사실 가기로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모님 생신, 연인 기념일, 내 생일 핑계삼아 한 번씩 기분 내러 가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흔히 부자 동네라는 곳에 가서 호텔 카페 같은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흐름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흐름은 월급 외에는 자주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의 흐름은 주고 받는 데서 생기는 거니까요. 약 10년째 매월 2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그냥 길을 걷다가 홍보 가판대에 잡혀서였어요. 내면서도 좋은 일이니까 못 내면 끊으면 되잖아? 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돈이 나갈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코딱지만큼이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수입이 끊겼을 때도,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질 때도 끊지 않았어요. 2만 원이 절실할 때도 있었는데 이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2만 원도 못 낼 정도로 내 삶이 궁핍해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기부 행위가 자기 효능감과 통제감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제가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게 우연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주는 흐름을 의식하면 받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산불 같은 이슈가 생기면은 5만원, 10만원씩 추가로 기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수익 파이프라인이 늘면 기부 금액도 더 늘릴 생각에 미리 뿌듯해하고 있어요. 돈의 흐름은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흐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꼭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기부가 아니더라도 길 가다 구걸하는 분들한테 1, 2천원 드리는 것도 다 이런 흐름입니다. 줄 때 기분도 중요하겠죠? 가능하면 이 돈이 진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기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는 돈 공부예요.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려운 경제 공부까지는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의 흐름만 알아도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처음에 지대넘리학이라는 3권까지 있는 시리즈 책을 읽으면서 돈의 역사를 접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돈의 흐름, 가치교환, 신용에 관한 콘텐츠를 꾸준히 보면서 공부한 기간이 있습니다. 돈의 실체가 없다는 것, 신용이 돈이라는 것,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이 경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돈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제 삶에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단순히 운이 나빴네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유튜브에 EBS 자본주의 이런 검색어로 검색해보시면 영상이 많이 있는데 대충 골라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직접 검색해보셔도 되고 바로 안 움직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더보기에 영상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봐보세요. 돈 흐름에 관해 공부한 뒤로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모르고 두렵고 알면 별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흐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수입 파이프라인을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는 쇼핑몰도 해봤고 블로그를 주제로 전자책, 코칭도 해봤습니다. 다 잘 된 건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건 월급 외에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을 크게 바꿔줬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의 크기를 다르게 해준 거죠. 월급 모아서 집 사야지 이런 마인드에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축하면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익은 만들 수 있겠는데? 로 바뀌는 겁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근에서 물건 하나 팔아보는 것, 쿠팡 파트너스로 제휴 마케팅 경험해보는 것, 블로그나 SNS에 유용한 물건 소개해보는 것,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돈의 흐름이 있는지 하나씩 경험해보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쿠팡 파트너스 이전의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서 이런 수익 파이프라인을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경험이 생각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돈을 기록하고 부자 환경에 노출되고 주는 흐름을 만들고 돈 공부를 하고 수입 파이프라인을 경험해보는 것.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과거부터 어쩌다 하게 된 것들이 쌓여서 돈그릇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 삶에 이렇게 많이 돈과 관련된 패턴들이 녹아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제 나름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하나쯤은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오는 만족감, 뭔가 했다는 기분, 뿌듯함, 뇌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이고 행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딸깍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미션 하나 드려볼게요. EBS 돈, EBS 자본주의로 검색해서 영상 하나 틀어서 봐보세요.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자본주의에 관한 1시간짜리 영상 더보기에 링크 해놓을게요. 그냥 유튜브 영상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보기에 제가 읽은 추천책도 소개해 놓겠습니다. 제목과 소개글도 같이 넣어둘 테니 관심 생기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돈그릇을 넓히기 위해 했거나 하고 있는 크고 작은 행동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위한 행동이지만 댓글을 적는 건 여러분을 위한 행동입니다. 질문 또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이상에 닿을 수 있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